워싱턴 DC의 시장이죠. 뮤리얼 바우저. 뮤리얼 바우저가 워싱턴 DC 시장으로서 아주 민주당 급진 좌파여가지고 골칫덩어리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 옆에 있는 남성은 워싱턴 DC에서 국토안보국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가 편지를 썼습니다. 연방 국방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워싱턴 DC를 위해서 방위군을 지원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국가 수도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위기 장기화 예방을 돕기 위해서 이 주 방위군을 파견해달라. 이겁니다. 1월 6일 사태 벌어졌을 때는 며칠 전부터 거기 저 1월 6일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FBI나 뭐 CIA나 여러 첩보 활동하는 곳들에서 첩보가 들어오기를 모종의 폭력 사태를 벌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첩보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위군 동원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죠. 방위군 동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방위군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워싱턴 DC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거부했었죠. 그때 거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워싱턴 DC에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워싱턴 DC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텍사스에서 그렉 에봇 주지사가 텍사스 국경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한테 가가지고 너 워싱턴 DC로 갈래? 해서 그 사람이 네, 갈게요. 물론 이제 주지사가 직접 가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버스 가지고 가서 자, 이거 워싱턴 DC로 가는 버스입니다. 탈 사람 타세요. 그래가지고 무임승차 해줘가지고 워싱턴 DC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버스가 워싱턴 DC 도착했을 때 저희가 그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애리조나주도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을 워싱턴 DC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워싱턴 DC로 보냈답니다.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그 두 주에서 버스 태워 보낸 사람이 지금까지 대략 4,000명이 넘는 데입니다. 4,000명. 근데 이거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강제로 보낸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존재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인종차별 없애라, 성차별 없애라, 별의별 차별 없애라, 인도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국경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인도주의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정작 자기네들이 불편해지니까 지금 국방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방위군 좀 파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재밌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쌤통입니다. 쌤통. 로드리게즈는 서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스의 도착 속도와 도착 양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오면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폭발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겨우 4,000명 갔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국경에서는 지금 매달 수십만 명씩 넘어오고 있는데 참나. 연방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지금 이 워싱턴 DC 시 정부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통령만이 주 방위군의 워싱턴 배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주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있죠. 그래서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직접 통제합니다.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사령관 역할을. 그런데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 DC는 연방 하원도 연방 상원도 없죠. 그냥 자치구입니다. 디스트릭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주 방위군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결정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날 주 방위군 넣자라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줄게라고 승인해줄게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 다 거부해가지고 일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놨. 어쨌든 간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절차상 바이든한테 직접 요구하지 않고 국방부 쪽에다가 먼저 요청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지방 공무원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이 방위군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2021년 1월 6일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보내려고 했으나 하지만 워싱턴 DC 시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은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DC 시장이 요구를 했으면 주 방위군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뭐 오케이 했으면은 주 방위군이 갔을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달라고 했으면은 갔을 텐데 DC 시장도 거부하고 낸시 펠로시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던 거죠 그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책임을 왜 트럼프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먼저 요구하고 나왔다. 에폭타임즈는 백악관도 바우저 시장실 대변인도 국방부 대변인도 DC의 방위군 요청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바우저 보좌관이 회담 후에 보낸 7월 21일자 편지에 따르면 바우저 보좌관과 그의 지도부 직원들은 리드 셔틀 랜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포함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다가 이 주 방위군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그 요청은 오늘 한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미 백악관에 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한 거죠. 아무래도 좀 방위군이 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조율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렉 에봇 주지사,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워싱턴 DC로 보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워싱턴 DC에서 이제서야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뭐 그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컴플레인들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그러면은 국방부에다가 연락해서 방위군 동원을 좀 요청을 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승인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가 다 된 상태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국방부에다가 방위군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방위군을 보내오면 이 방위군을 보내온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바우저 시장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지스틱스를 할 거다. 운송을 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류를 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희가 듣기에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토안보부가 하듯이 데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텍사스나 애리조나에서 열심히 DC까지 보내주었는데 DC에서 또 그들 나름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는 결국은 이제 국방부하고 국토안보부하고 공동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비밀작전들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비밀작전이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다 포착이 돼서 보도가 지금 몇 건 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밤에 도착한 이야기, 테네시에 도착한 이야기, 알라바마에 도착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플로리다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 각지로 이 사람들을 지금 막 여기저기에다가 비밀리에 보내고 있는 그런 비밀 수송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근데 지금 그 작전에 워싱턴 지역에 있는 불법 이민자도 데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뻔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금 연방의회에 있는 의회 의원들도 힘이 없어서 소수당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뭐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나라 꼴이 완전히 망가졌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런 말을 했었죠. 아파야 청춘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작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천만다행이다. 나한테 병이 있는 거를 모른다면은 그 병이 점점 안에서 크겠지만 그래서 결국 날 죽이겠지만 하지만 내 안에 병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와 방법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 또 그 앞에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오면서 이 미국이 굉장히 많은 좌경화 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그 좌경화된 길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거의 와갈 무렵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엄청나게 트럼프는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왔던 걸 지금 무너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히 미친놈을 만들어 보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은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것도 부정선거로 잡은 거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시키려고 더 급진적으로 급진좌파 정책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지금 다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것을 의회부터 돌려놓고 그 다음엔 백악관을 돌려놓고 해서 미국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교육의 문제를 해결시키려면 적어도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게끔 이걸 다 온전히 되돌려 놓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적어도 20,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오고 이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